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월스트리트 상황을 보면 3월 FOMC 회의록 내용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빠르면 5월부터 약 9조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관련돼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작전 오늘도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지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연이틀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예고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2.6%까지 치솟으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낙폭은 어느 정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3대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는 0.42% 내렸고요. 나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13,888선으로 마무리 지었고 S&P 500은 0.97%,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을 볼 텐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의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관련주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은 1%,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66% 급락, 그리고 알파벳 A는 2.88% 내림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아마존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동사의 영업 관행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3% 넘게 빠지면서 3,175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4%대 낙폭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토요타와 함께 저가 카메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5.88% 급락세 시현하면서 244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쪽의 투심도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5% 급등을 하면서 22포인트 선으로 마쳤고요. WTI는 5.6% 밀리면서 96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 소식에 100달러를 하회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골드는 0.2% 밀리면서 1923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경기 방어주에 최근 계속해서 투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2% 넘게 거의 3% 가까운 급등 양상 펼쳤고요. 코카콜라는 1%대 상승, 그리고 월마트는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154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틸레이부터 살펴볼 텐데요. 매출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3%대 급등 나왔고요. 7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리비아는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1분기 생산량 개선 상황이 예상치에 부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텔은 1% 넘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러시아에서 모든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이 FOMC 의사록을 공개했죠. 이 안에서 양적 긴축 그리고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 Fed lays out tentative plans to shrink balance sheet by $95 billion a month. 네, 미국 연준이 조만간 월 950억 달러 범위 내에서 양적 긴축, 즉 대차 대조표 축소에 들어간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3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연준 간부들이 연준의 보유자산 중에서 앞으로 국채 6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350억 달러 상당을 매달 줄여나가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50bp 금리 인상도 시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조됐던 부분이 The assumption is we are on track for the beginning of the decrease in the balance sheet and a 50 basis point rate hike이라고 밝힌 건데요. 대부분에서 이제 강조가 된 부분이 대차 대조표 축소 그리고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차 대조표 축소와 함께 50bp 금리 인상이 시사가 된 건데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2.6%를 돌파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서 투심도 확실히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FOMC 의사록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 신승용 대표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볼 텐데요. 최근 잠잠했던 자율주행차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면 Toyota joins Tesla in developing self-driving tech with low-cost cameras. 토요타가 테슬라와 손을 잡고 저가 카메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토요타의 유닛 위브티드 플래닛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저비용 카메라를 이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또 이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확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a breakthrough라고 밝혔습니다. 즉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고 시사가 된 건데요. 대규모의 자동차를 이용한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강력한 자율주행차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이지만 값비싼 센서가 장착된 경우에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고 확장성이 더 떨어진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위브티드 플래닛은 기존에 사용했던 센서보다 90% 더 저렴하고 승용차에 쉽게 장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관계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rying to demonstrate that we can unlock the advantage that Toyota and a large automaker would have, which is access to a huge corpus of data, but with a much lower fidelity라고 밝힌 건데요. 토요타와 대형 자동차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거대한 데이터 저장소에서 접근이 용이해지고 또 추가적으로 최소한의 구성 요소는 다 갖출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소식을 자율주행 관련주와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의 흐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료 부족 사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 A fertilizer shortage worsened by war in Ukraine is driving up global food prices and scarcity. 비료 부족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되면서 전 세계 식량 가격 상승 그리고 희소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비료의 수요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공급 부족 사태는 심화되면서 문제가 복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수출 문제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높아지는 가격 그리고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상품 전략가의 의견을 살펴보면요. 3중고까지는 아니라도 2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표현을 All of this is a double whammy, if not a triple whammy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이 2중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We have geopolitical risk, higher input costs, and basically shortages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높은 투입 비용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밀, 옥수수, 콩 가격까지 최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 표를 살펴보면 최근 밀 가격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지금 나타내는 것은 1년 동안의 밀 가격의 변화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소식이 비료와 곡물 관련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의 흐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만나봤습니다. 네, 간밤에 쏟아져 나온 이슈들을 분석하면서 제대로 작전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외신 내용들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수 자체는 지지부진하지만 실적 시즌 앞두고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최근 국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그 윗부분이 막힌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순환매가 상당 부분 빠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사실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먼저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재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뭐 한 4가지 정도 요약이 되죠. 지난밤 시장을 흔들어 놨었던 FOMC의 긴축과 관련된 부분들, 빅스텝이랄지 양적 긴축이랄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야기시키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과연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차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 성장, 소위 말하는 확장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 순환매 양상의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지금은 다소간 조금 좀 그 시장에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혹여나 중국 코로나19 셧다운 관련해서 공급망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장이 이제 그 뭐 휴무를 하거나 이런 상황 지속된다라면 좀 장기화되게 된다라면 결국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소비 품귀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침 오늘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실적 시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것. 매출과 고용이다라는 부분. 이 고용에 대해서 결국 매출 증가는 고용 확대와 일맥상통이 타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앞으로 이제 FOMC가 빅스텝을 예고를 하고 양적 긴축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지표가 무엇인가 명확해졌습니다. 고용 지표라는 점이 상당 부분 명확해졌다라는 부분. 고용은 곧 매출과 연결이 되게 될 것이고 매출의 증가, 고용의 확대는 매출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 부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산업 내지는 기업의 성장성이 이미 확보돼 있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시장은 이미 금융 장세는 마무리가 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 랜딩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소프트 랜딩은 결국은 고용 부분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이제 침체기에서 활황기로 넘어가는 우리 실물 경제 같이 맞닥뜨려 보시면서 고용이 늘어나는 업종, 친환경 업종이나 인공지능, 조선업종 또 하나 리오프닝과 관련된 항공이랄지 아니면 소비 컨텐츠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꼭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굉장히 발빠른 순환매 속에서 어떤 쪽을 봐야 될지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정확하게 봐야 될 지표가 바로 고용 지표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련돼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좀 확실한 방향성에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잡힌 것 같은데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3월 회의록에서 FOMC 회의록에서 많은 위원들이 이제는 정말 5월에는 빅스텝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라는 쪽에 공감이 어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관련돼서 어제 또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니까 다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빅스텝 기정사실화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게 좀 가라앉는 모습인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은 분명하게 해소되었다. 그리고 FOMC는 시장과 소통을 매우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점. 이미 만약에 이때까지 FOMC가 시장과 소통을 안 해왔었더라면 사실상 어제 발표된 3월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시장 충격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과의 소통이 상당 부분 진행돼 왔었기에 어제와 같은 하락을 했어도 폭락 상황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근데 사실상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중에서 우리를 사실 시장을 놀라게 했었던 부분은 금리 인상 빅스텝 쪽보다는 양적 긴축에 대한 논의 결과였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은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죠. 금리 인상 속도는 사실상 시장이 그동안 전망해 왔었던 것을 대비해 본다라면 다소간 좀 매파는 매파되 완화적인 매파 성향의 회의 결과를 보였다라는 부분. 회의 결과는 연내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앞으로 남아있는 6차례 중에서 한 차례 이상의 빅스텝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시장 전망치는 연내 거의 대다수 빅스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7월, 9월 총 6차례 중에 4차례 이상을 각각 최소한 50bp의 빅스텝을 전망하고 있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밤 발표된 FOMC 의사록은 빅스텝과 관련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소 완화적인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대체대조표의 축소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대체대조표의 축소 부분은 5월 이후가 아니라 7월 이후 쪽으로 시장은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3월 FOMC에서 실질적으로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그것도 매우 자세한 모습으로 논의가 되었다라는 부분. 여기서 시장은 소위 말하는 시장 말로 깜놀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다라는 점인데 5월 이후부터는 매월 약 950억 달러 정도의 양적 긴축. 그중에서 국채는 6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채권은 주택금융 채권은 350억 달러. 이렇게 매우 디테일하게 사실상 시장에 회의 결과가 노출이 되었다라는 부분, 발표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시장을 양적 긴축이라는 사실은 금리 인상 속도는 기정사실화되어서 이미 시장이 반영해 되었다라는 생각인데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부분, 양적 긴축과 관련된 부분은 미처 사실상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지난밤 사실상 다소간 충격 아닌 충격을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장세는 끝났다. 소위 말하는 이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월스트리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슈였죠. 이제 5월 FOMC 회의 결과가 빅스텝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내 시장에 대한 이슈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이렇게 계속 시장과 소통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도 우리나라도 좀 통화 정책 부분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공석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을 조금 더 장려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국내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대표님?
예, 지금 이제 그 사실상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죠. 이결하는 전임 총재가 지난달 31일자로 이제 임기가 만료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대행 체제로 최소한 이제 그 6개월 일단은 뭐 그 총재 공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뭐 물론 후보 지명자 이창용 후보 지명자는 이제 그 청문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무래도 다음 주 목요일 날 개최되는 4월 14일 개최 예정인 4월 금통위에는 총재 없이 총재 공석의 대행 체제의 어떤 그 금통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될지 아니면 총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금리 기조는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어떤 그 금리 인상은 없이 나타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장에서 설왕설래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긴축의 기조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인상 기조를 지난밤에도 나타났듯이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의해서 원자재 결국은 곡물 가격도 그렇고요,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어쨌든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여기에 최근 나타나고 있었던 지난 엊그제였죠? 3월달 국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긴축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장 역시 이제 금융 장세는 마무리 국면에 있고 확실하게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인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서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금리 인상기에 돌입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은행권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정말로 그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상 은행권은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신정부 들어서 각종 그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지는 기조 그리고 주택 규제 역시 완화되어지는 기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동안 조여왔었던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 스탠스가 180도 완전히 변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동안은 질적 성장을 추구해 왔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그러면 양적 성장이 추구가 된다라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이에 따른 리스크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 그리고 순이자 마진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결국 두 가지 핵심 사항.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주목하셔야 되겠다. 하나는 순이자 마진, NIM이다라고 얘기하는 순이자 마진이고요.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이 확실히 뚜렷하게 어떤 그 확대 기로에 있느냐,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지 않는 기조에 있느냐. 이 부분 결국은 손익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주 관련돼서는 정말 신고가를 경신할 만큼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로 그게 실적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대표님의 말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와 굵직한 기업들의 잠정 실적 발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한 것을 알리는 날이 될 텐데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은 좀 큰 그림 속에서 좀 시장을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이클을 좀 잘 따져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금융시장의 사이클이 있고요. 실물 경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사이클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4단계로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물 경기의 사이클은 회복기와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를 거치게 되는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침체기, 그렇게 되면서 V자 반등이 나타나는 회복기를 거쳐서 이제 경기 사이클은 화랑기로 넘어가는 그런 초입 단계에 있다. 이 과도기, 이 속에서 지금 현재 발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적 시즌의 전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여기서 뚜렷한 것,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주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리오프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고, 이제는 유동성 장세가 말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결국은 실적 장세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속적인 안정 성장이 나타나는 업종군, 또 하나는 흑자 전환이 가능한 업종군. 키맞추기 장세도 또 하나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밸류에이션이 과연 평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부분. 특히나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그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특히나 실적과 관련해서 적자 폭의 축소, 흑자의 전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 이를 놓고 키맞추기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뚜렷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에 확실한 이슈, 방향성이 명확한 이슈가 무엇일까? 리오프닝과 유동성 장세의 마감이다라는 점. 그러면 실적과 밸류에이션과 이슈와 이런 이 속에서 과도기 순환매 나타나는 속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그리고 소비라는 부분, 또 하나 이를 결정짓는 고용 지표라는 부분. 이런 어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향성을 주는 해안이 아닐까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네, 최근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시청자분들에게 해안을 또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모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특히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잠정 실적 발표긴 하지만요. 관련돼서 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님과 또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님과 함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분석과 함께 이 기업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키워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역시나 간밤에 월스트리트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이 FOMC의 3월 의사록, 회의록 공개였습니다. 관련돼서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실리고 있는데 관련돼서 차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그 3월 정리의 의사록을 보면은 참석자들이 대부분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팬데믹 초기인 그 2020년 3월 중순부터 연준의 보유 자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참석자들은 축소 규모를 월 950억 달러로 하는 대로 동의했다라고 의사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5월이나 6월에 빅스텝 그 50bp를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은 그 50bp 정도로 예상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5월, 6월에는 한 번에 빅스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빅스텝에 대한 힘이 실리고 있는 와중에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록 공개가 국내 증시에 영향이 미칠 것은 분명한데 관련돼서 어제는 보험주 관련된 종목들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종목들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 상승 이력이 계속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런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최근 들어 물론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이런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익숙한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금리 인상에 따른 물론 단기적인 시장의 그런 충격은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어떤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어떤 금리 인상에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험주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이런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가 불꽃이라는 가능성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보험 업종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집중하면서 종목별 선별 작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험 업체들, 특히 손보업체들의 그런 실적 성장이 물론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서의 시장에서 높아진 컨센서스를 부합하게 된다면 물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는 종목별 선별 작업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환매가 또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이게 제일 궁금한 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요. 지금이라도 혹시나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혹은 지금이라도 좀 볼만한 업종이 있다면 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업종에서는 손해보험 그쪽에서 특히 2등 업체들의 주가 실적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가 도래가 되면서 이에 따른 다시 한번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장기 위험 손해율 개선을 정부에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DB 손해보험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업체들의 종들의 주가는 어떤 실적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또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 좋은 보험주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대한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LG전자 오늘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시장에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약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이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대략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정도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요 수급 주체 중에 하나인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시장에 다시 한번 유입될까가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조금 더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는 제한된 그런 거래량 속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개별주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부 업종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여러 섹터 개별주 종목 장세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여쭈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작전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FOMC 의사록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리 인상도 인상인데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시장이 놀란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돼서 국내 증시의 영향과 볼만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당연히 이에 따른 수혜주겠죠?
네,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가 금리와 연계된 종목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그 연준 위원들이 매달 규모로는 950억 달러씩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데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50bp 인상을 선호했지만 우크라이나 우려를 반영해서 그런 결정 자체는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시기를 비교하자면 2017년에서 2019년 대차 대조표 축소 때보다 더 빠르게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시장 환경이 보장한다면 월별의 상한선을 3개월이나 혹은 이보다 약간 더 길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모로 비교를 해봤을 때 2017년, 2019년 시기는 월 최대 감소 규모가 5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월에 950억 달러 규모의 축소 합의를 하면서 이제 월 규모로는 그 기존의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최대 규모인데 일단은 시장의 인식 자체가 월에 950억 달러 수준은 예상을 한 수준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톤의 자체는 저희가 2017년에서 19년 비교를 했을 때 월 최대가 늘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인지한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특징주는 하나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의 채권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주식 비중이 현재 기준으로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헬스 차원에서도 그 손해보험이라든지 관련된 은행주들을 편입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도 지금 금리 인상의 톤 자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해서 그 손해보험주들의 강세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적을 통해서 그리고 손해보험주에 살펴볼 핵심 지표까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신계약과 손해율의 체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험 손해율이라든지 사업 비율 자체를 함께 녹여서 비교를 해본다면 장기 위험 손해율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 비율 부분에서는 저희가 통상 그 월 평균 보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사업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는데 일부 크게 증가는 하지 않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9%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크게 현재 실적이 지금 주가의 향방을 좌우하지는 않지만은 1분기 실적은 순이익 기준으로 560억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시장 예상치는 순이익 기준으로 지금 535억 원, 컨센서스가 530억 중반대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의 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그 부분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비중이 60%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헤지 차원에서 손해보험, 손해보험을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신규의 접근으로도 오늘 구간에서도 이 부분에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보니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 보험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트리플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업황 호조 그리고 보험주 특징적으로는 지급 기준 강화 등 이런 우호적인 정책 기조까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질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하네요.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자면 이사님 혹시나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이 연속성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나손해보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월에 성장주가 약한 국면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그 이후에 성장주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가 상승을 했다가 변동성이 있을 때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조정이 나타났었거든요. 주가 추이상에서도 중간에 3월 30일에 한 마이너스 7% 정도의 저가 기준으로 하락도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추세적으로는 주가가 상승 추세를 훼손을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전일도 주가 자체가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추세적인 측면에서 단적으로 현재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는 5,000원 초반대가 아주 조금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추세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금리 인상 기조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5,000원 초반대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목표 수익 자체는 20% 이상으로 두고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돼서 어제 흐름이 좋았던 보험주들 그 안에서도 하나손해보험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워낙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아서 오히려 보험사들한테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실적 시즌에 손해보험 관련된 종목들 실적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첫 번째 이슈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두 번째 이슈를 좀 살펴보면 미국 시장이 이틀간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반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중립적인 구간까지는 돌입하지는 않았는데 이틀 정도의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을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빗대어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매수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도 디램의 가격 추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 가격들 자체가 회복을 하는 구간이기보다는 하락을 하는 구간에 돌입을 해 있다 보니까 가격 데이터가 돌아서는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식 비중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현재 종합적인 주식 비중이 계좌상으로 한 60% 이상 된다고 하면은 통상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50% 구간으로 좀 낮추고 현금 비중도 필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주식이 괜찮은지 궁금하실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기별 실적 증대 종목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 업종을 한번 봤을 때 분기별로 실적 증대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엔터 업종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기판 업종 같은 경우가 사이클상으로 대형 IT 쪽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서버라든지 통신 장비 쪽은 수요가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서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부분의 수요는 계속 유지 또는 상향이 되고 있고
통신 장비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미국의 투자라든지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 미뤄왔던 게 이번 상반기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올해 연내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버와 통신 장비와 관련된 회로 비판 업체인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인쇄 회로 비판 생산 업체인데요. 다중인쇄 회로 비판이라고 하면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서버라든지 통신 장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하나의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버도 고도화가 되고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5G 단계에 이르면서 여기에서 기존에 한 개가 쓰이던 게 뭐 두세 개 더 쓰이는 측면이 있고요. 제품적인 개수도 증가가 하지만은 현재 제품 단가 측면에서도 비용 측면에서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통신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이게 인쇄 회로 기판 이 부분 그리고 다중 인쇄 회로 기판 부분의 기업들이 한 과거 5년간 정도는 사이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승자가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 실적이 잘 발생을 하고 있고요. 1분기를 비추어 봤을 때 통상 비수기인데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측면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1분기는 비수기인데 좋았지만은 2분기는 연속적으로 좋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삼을 수 있겠는데요. 2분기 부분 자체도 비수기를 지나서 이제는 성수기 측면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긍정적인 톤이라는 게 통상 시장에서 서버 수요라든지 이 점을 초점을 맞춰서 2분기 예상치를 책정을 했다고 하면은 통신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가 크게 높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본격적인 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까다로운 구간이다 보니까 당장 시초가에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 조정과 함께 가격의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가격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이 7,200원대 주가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은 7,000원 이하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6,500원에서 7,000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하고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이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종목 이수페타시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오늘 되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부진한데 실적은 역대 최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한데요. 살짝만 맛보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핸드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야기가 많잖아요. 보스밀란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단의 그런 요소로 인해서 핸드폰 사업부는 약간의 예측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 자체는 실적 자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은데 저희가 향후에 이제 분기에서 연속적으로 실적이 나오냐는 여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음 분기가 조금은 1분기보다는 낮을 수 있는 톤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시장보다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빠르게 편입을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일단은 데이터적으로 IT 쪽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시장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좋을 수는 있지만은 급한 매수의 구간은 아니고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디램 가격 추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반등 전환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한 3일 연속으로 해서 그다음에 3일 조합 규모가 거래소 기준 8천억 이상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에 편입을 해도 되다 보니 지금의 톤은 조금은 늦추고 가보자는 결론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분석에 대해서는 오늘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자세하게 더 다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후 매매 시그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